안녕하세요. 계획 및 레퍼런스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도시 디자인 강의와 마찬가지로 작업 전 계획하기, 퓨어 래퍼를 이용해 레퍼런스 수집하기, 그리고 모델링 에셋 서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전 계획입니다. 순서는 현실적인 캐릭터 제작 플랜 짜기, 캐릭터 성격과 백그라운드 부여하기, 레퍼런스 서치, 모델링 에셋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 계획을 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캐릭터 제작 플랜 짜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작품을 기획할 당시에 현실적인 제작 시간이나 강의 수 등을 고려해서 눈, 헤어, 클로스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눈 같은 경우 눈이 움직일 때 눈 주위의 근육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설픈 부분이 보이면 너무 퀄리티가 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완전 3D 캐릭터 전문으로 하는 캐릭터 아티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눈을 고글이나 디바이스 등으로 가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헤어도 눈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되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버렸는데요. 물론 테크니컬한 문제를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머리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하고, 주인공인 AI 로봇이 실험에 미쳐버린 그런 광기 있는 성격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민머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제 작품을 보시면 마지막 샷을 제외한 모든 장면이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예제 작품뿐만 아니라 제 개인 작품 0110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항상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사전에 계획된 내용들인데요. 앉아있는 자세가 서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보다 클러스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 잡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장면은 상체만 보이는 장면의 경우 하체는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 항상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캐릭터를 제작하기에 앞서 그 인물에 대해 최대한 디테일한 성격과 백그라운드 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희 예제 작품 속 주인공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스토리부터 간략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AI 로봇이 실험 도중 마치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의 환영을 보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비밀 공간에서 자아를 찾기 위한 오랜 연구 끝에 첫 실험의 결과물인 WAI-000 캡슐을 자신에게 투입하며 일어나는 순간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탄생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캐릭터의 성격과 백그라운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성격입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많고 실행력이 강하다. 자신의 처지에 의구심을 품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광기 어린 집착을 보여줌으로써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보여준다. 캐릭터 배경. 자신을 창조해낸 회사로부터 인위적으로 주입된 기억을 가지고 살아온 주인공. 어느 날 어떠한 계기로 인해 자신의 과거, 마치 먼 옛날 자신이 인간이었을 법한 환영을 보게 된다. 그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감정에 매료가 되어버린 주인공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경제적 상황이 변변치 않은 주인공은 버려진 기기장치들의 부품을 활용해 얼굴과 손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개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비롯된 광기 어린 실험들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나이는 20대 중반, 키는 180 정도의 적당히 큰 키, 그리고 복장은 버려진 공장에서 주워 입은 듯한 지저분한 느낌의 워크웨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캐릭터의 성격과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디테일하게 부여를 해주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캐릭터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성격과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 제작을 시작을 하면은 레퍼런스 서치를 할 때나 캐릭터의 이미지 같은 걸 표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 성격과 백그라운드를 부여를 해주면은 캐릭터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레퍼런스 서치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얻은 내용들을 토대로 레퍼런스를 서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에셋 서치입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 저는 현재 회사에서 특수하게도 캐릭터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지만 제가 다녔던 더밀이나 엘라스틱 등
보통 거의 모든 스튜디오에서는 C4D 아티스트가 캐릭터를 제작하게 될 경우는 없고 보통 3D 팀에서 제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리얼한 캐릭터를 제작할 일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개인 작업에 사용하기에는 모델링 에셋을 활용하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캐릭터를 제작할 때 모아놨던 레퍼런스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레퍼런스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제작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얼굴에 관련된 레퍼런스, 그리고 액세서리, 이거는 보시면은 고글에 대한 레퍼런스였고, 그 다음에는 액세서리들, 이런 이어링이나 이런 옷과 그리고 로봇 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레퍼런스를 서치를 했었습니다. 이 캐릭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보그 얼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라인들이나 쉐입들, 그리고 이런 기계 장치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레퍼런스들은 이렇게 얼굴의 일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이 사이보그 기계 부품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보그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을 나눠준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뼈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것이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이 얼굴을 나눌 때 보시면은 이렇게 각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꺾이게끔 돼야지만 보시면은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꺾여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약간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보기가 좋은데 저는 이렇게 각져 있는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얼굴에 이 사이보그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도 후보가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뭔가 이런 굉장히 특이한 느낌의 고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이하면서도 약간의 고철 덩어리들을 모아서 만든 듯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기계 부품 안에 있는 보드 같은 거를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캐릭터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저희 캐릭터 컨셉이 경제적 상황이 변변치 않은 주인공이 버려진 기계장치의 부품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뭔가 러프하고 투박한 느낌, 이러한 고글의 형태를 어느 정도 믹스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줬고, 그리고 이런 옷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에서 옷을 구매를 해가지고 약간 변형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정도 참고를 하려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이 되었을 때 웨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손도 이 로봇 손으로 가려주자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로봇 손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아줬고요. 물론 도시 디자인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레퍼런스를 계속 보면서 똑같이 작업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지만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러프하게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막힐 때 다시 레퍼런스로 돌아와서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참고를 하면서 제작을 해줬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그렇게 많이는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레퍼런스를 수집한 내용을 참고해서 모델링 소스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의 얼굴과 바디는 3D 스캔 스토어 웹사이트를 이용해 줬는데요. 이곳은 카테고리별로 에셋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에셋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개인 작업으로 캐릭터를 제작할 일이 있을 때 정말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에셋들을 사용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의 얼굴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강의를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여기서 무료로 제공되는 에셋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얼굴만 있고 바디는 없어서 바디는 제가 이전에 여기서 구매를 해뒀던 이 베이스 메쉬에서 얼굴을 제거하고 무료로 받은 얼굴과 합쳐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무료 에셋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의상과 로봇손 모델들은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너무 잘 제작되어 있는 옷들의 마블러스 디자이너 프로젝트 파일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저같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검색창에 마블러스 디자이너 이렇게 검색을 하면 프로젝트 파일이 제공되는 의상 에셋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미래적인 느낌의 의상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사이파이 작품에 사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개인 작업에 사용하기에 전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프로젝트 파일들을 구매를 해서 그 에셋들을 조금씩 변형해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인공 의상 제작을 할 때 구매해서 사용한 에셋들을 보여드리자면 우선 자켓은 이 자켓을 사용을 했고 바지는 이 카고 바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지는 실험실 장면에서는 상체만 나오기 때문에 사용되지는 않았고 마지막 장면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손도 여기서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 제작에 앞서 작품의 컨셉과 스토리에 맞춰 캐릭터의 성격과 백그라운드를 부여하고 레퍼런스와 모델링 에셋을 서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인 캐릭터 베이스 1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